자, 거기까지 해석하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목세미분법 57페이지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자, 57쪽 프린트부터 먼저 빨리 확인할게요. 프린트 목세미분법. 이번에 빠져서 프린트 57쪽의 질문? 없으면 58쪽 질문? 57쪽 하나만이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영어문식기에서 그래서 목세미문법에 우리가 필기 마지막 부분에 했던 게 결국에 목세미문법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건 x 3승처럼 무슨 수만 자연수 즉 다항함수 미분법만 수투에서 배웠었는데 목세미분법을 하는 순간 영어문식기에선 n이 무슨 수도 음수도 미분된다 안 된다? 된다. 즉 x의 마이너스 3승을 미분하면 다시 x의 마이너스 3승을 뭐하면 미분하면 시작 3 곱하기 x의 그렇지 여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하는 게 목세미분법의 의미였고요. 물론 목세미분법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못하시면 사랑구시를 못하는 겁니다. 너 제대로 익혀. 너 예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작년 말에 기초도 안 되는데 쓸데없는 거 자꾸 하지 말라고. 기초부터 하라고. 됐니?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한 게 이제 목세미분법이고 두 번째로 이제 하셔야 될 게 2번이 뭐가 되냐면 합성함수일 거. 번호는 뭘로 써야 돼? 1번이었구나. 2번. 이미 합성함수 미분법은 좀 시키긴 했어. 여기 부분은 워낙 못하기 때문에. 기본 이걸 자꾸 받아들이려면 함수가 합성되어 있다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합성되어 있다는 개념은 우리가 배운 기초함수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 이런 계열의 삼각함수가 있을 수 있고 또는 a의 x승, 2의 x승 이런 모양의 무슨 함수가 지수함수 나올 수 있고 다음 로그 ax, 다음에 lnx 이런 모양의 무슨 함수가 나올 수 있고 다 무슨 함수가? 로그 함수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놈들을 제외한 sin 2x라고 표현이 되면 됐냐 안 됐냐? 얘는 각이 뭘로 나와 있니? 2x 누구 들어갈 자리에? x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2x 들어간 거니까 얘를 fx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라고? f 합성 2x라고 표현 이해갔냐? 한 번 더 sin 3x-4라면 얘는 누가 합성돼 있다? 3x-4가 뭐 돼 있다? 합성돼 있다를 계속해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를 뭐 하게 되면 미분하면 이미 한번 했었죠? 요놈 미분하면 시작 코사인 3x-4에 곱하기 얼마? 3 됐어 안 됐어?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요놈의 식기는 됐니? 요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보는데 이미 합성함수 미분법은 여러분들이 수투에서도 한 번쯤은 다루긴 했습니다. 왜냐면 저놈의 식기가 증명하는 방식이 수투의 방식으로 다시 하게 된다면 어떤 함수 y는 f합성 gx라는 놈의 식기에 요놈을 결국에 미분하는 건데 요놈의 식기의 미분의 제일 첫 번째 y 프라임 찾으라고 하면 요놈의 식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 정의식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치면 얘는 뭐 분해? x-a분의 다음 f합성 뭐에서? gx에서 빼기 f합성 얼마? ga를 뺄 것이고 됐냐? 그럼 요놈 식기에서 미분계수로 간다라는 건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게 된다면 요놈을 기초 해석하면 시작 그건 읽는 거고 기초 해석하면 시작 누가? F3 읽는 건 F3 기초 해석하면 시작 X가 3에서의 함수값 그럼 얘도 동일하게 기초 해석하라고 시작 X가 GX에서의 함수값에서 다음
x가 GA에서의 무슨 값을? 함수 값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x가 gx에서의 함수값, x가 g에서의 함수값. 그럼 y 변화량이잖아. 함수값이니까. 그럼 분모는 무슨 변화량 만들어야 돼? x 변화량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x가 gx에서 x가 ga에서. 그럼 x 변화량 만들려면 뭐 빼기 뭐 만들어야 돼? gx 빼기. 그렇지. 우리가 이게 수투됐던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그대로 요놈을 쉽게 해서 f 합성 gx 마이너스 f 합성 ga 만들고요. 10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반드시 누가 곱해줘야 돼? gx 마이너스 누가? ga가 곱해져야지 주어진 식 안 변하고요.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원식에 남아있는 게 누가 남아있어? x 마이너스 a 남아있으니까 요 놈을 시키면 미분계수로 바꿀 수 있죠? 미분계수 바꾸면 시작 f 프라임 g 누구? a 됐냐 안 됐냐? 곱하기 요 놈을 시켜도 미분계수 바꿀 수 있지? 왜? x가 x에서 함수값, x가 a에서 함수값.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놈을 시키는 뭘로? g 프라임 얼마? a로 바뀔 테니까. 이게 그래서 증명한 방식이야. 표현이 해갔니? 근데 조금 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에서 어떤 과를 가야 될지 어떤 과를 나중에 갈지 모르겠지만 대학 과정 가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과 쪽으로 해서 시험을 보실 거기 때문에 시험을 그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과를 가고 또 학교 대학 수업을 듣게 된다면 그때 가셔서 조금 개념을 바꾸셔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미적분에서 쓰는 개념으로. 저 개념을 쓰진 않아. 표현이 해갔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잠깐 다시 기초 한번 하게 된다면 y는 fx라는 놈의 식기를 미분한 함수 얘를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얘기하냐면 도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가장 단순한 식은 y 뭐가 있고 플라임이 있고 또 뭐 있니? 니들이 알고 있는 거? f 프라임 x도 도함수죠? 맨날 이 두 가지만 쓰거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dx분의 dy. 근데 정확하게 얘를 dx분의 dy라고 원래 읽으면 안 돼. 표현 이해갔니?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상관은 없어. 고등학교의 기본 전제 조건이 변수는 하나만 다루거든. 단변수 함수만 다룬단 말이야. 단변수 함수만. 그러니까 얘를 dx분의 dy라고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정확하게 원래 읽는 건 dx d의 y야. 이 개념이야. 정확하게.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y 대신에 누구를 넣어도 상관없냐면 누구를 넣어도 f, x를 넣어도 되죠. 어쨌든 y는 fx니까. 표현 이해갔니? 같은 표현인 거야. dx d의 fx나 dx d의 y나 같은 표현이야.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대학 가서는 dx분의 dy라고 읽으시면 교수님이 덩쳐하실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대답하지 말고. 눈치 봐봐서 가만히 있어. 괜히 얘기해가지고 쪽팔려 하지 마시고. 괜히 원칙은 dx d의 y라고 읽어야 돼. 왜 그렇게 읽어야 되냐면 대학원 과정에 변수가 여러 개가 잡혀. x, y 또는 뭐 공간에 따라서 x, y, z. 그랬을 때 보는 식기가 dx d의 y가 결국에 의미하는 건 문자 누구를 얘는 누구를 y를 누구로 x로 뭐해라 미분해라. 됐냐 안 됐냐? 됐니? 즉 y라는 놈의 식기를 dx d x로 뭐해라 미분해라. 됐어 안 됐어? 왜 이런 개념인 거냐면 결국에 이건 거거든. 이 dx d의 y는 우리가 배운 평균 변화율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델타 x분의 델타 y 평균 변화율이다. 기울기 요 새끼에서 무슨 변화량을 x 변화량을 얼마에 가깝게 줄여버리면 0에 가깝게 줄이면 y 변화량도 자연스럽게 얼마에 가깝게 줄어? 0에 가깝게 줄 것이고 그게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어 들어가죠. 됐니? 그랬을 때 델타 x, 델타라는 게 문자 d거든. 표현 이해갔니? 근데 그 x 변화량이 0에 가깝게 주니까 무한대의 정반대 개념이야. 무한소. 표현 이해갔니? 무한대는 겁나 큰 거잖아. 무한소는 겁나 뭐한 거야? 작은 거야.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래서 이걸 x의 무한소 dx
다음 y의 무한수 d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개념이 대학으로 가게 된다면 변수가 이렇게 잡히니까 dx분의 dy라고 읽진 않고 고등학교 때 상관없거든. 여기에서 들어오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읽으실 때는 dx d의 y라고 읽으셔야 돼요. 표현이 해갔니?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계도함수 표현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재를 정확하게 보시면 y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있고 요 dxd 오른쪽에 y 있을 수도 있어. 표현이 해갔니?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인 거야.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현이 정확하게는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표현이 해갔지요? 그럼 요 개념을 이 합성함수 y는 fx에서 그대로 다루게 되면 F합성 gx라는 연호 식기에서 우리가 그대로 다루게 된다면 결국에 어쨌든 여기에서 무슨 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 도함수를 알고 싶은 거거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다시 무슨 함수 알고 싶다고? 도함수를 알고 싶어. 이때 변수가 누구야? 변수 그냥 여기서 y는 F합성 gx에서 변수 누구야? x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x가 변함에 따라서 나중에 y가 변하게 될 거거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x 변하는데 g라는 함수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f라는 함수가 적용돼서 y가 변한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념이란 말이야. 됐니? 그런데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함수를 그대로 보면 힘드니까 우린 무슨 과정을 거쳐? 중학교 때부터 합성되어 있는 걸 좀 더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 뭐야? 그렇지, 치환이야. 고1 때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 연원식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요 풀어! 라고 하면 고1 때 너네 이거 전개하니? 중3 때 전개했어? 지금 딱 봐도 안 하잖아. 누구 뭐하니? x제곱 마이너스 2x를 뭐해? 그렇지. 왜? 얘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연원식기와 g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가 있을 때 여기 들어갈 자리에 fx 갖다 때려 박는 거거든. 이 함수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원래 처음에 주어진 가장 단순한 함수로 돌리려면 이 안에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뭐해라? 치환해라. 되냐 안 되냐? 그렇기 때문에 치환하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뭐 잡아야 된다? 변수 잡아야 된다. 치환한 놈에. 됐지요? 그건 뭐 우리 계속했던 얘기고요. 그럼 요 놈도 접근 자체는 단순한 거예요. 기본 변수는 x인데 합성돼 있으니까 뭐가 돼 있으니까 합성돼 있으니까 결국에 이 합성이란 개념을 우리가 쉽게 고친다는 게 다시 뭘로 돌아간다고? 치환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야지 나중에 접근해서 왜 치환 접근법을 쓰는지가 단순하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왜? 치환 접근법을 한대. 그럼 뭐 돼 있는 함수니까? 합성돼 있는 함수니까 쓰겠다는 거다. 표현이 이해 갔지요? 됐니? 자, 어쨌든 계속 갑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누구를 치환해 줘야 돼? gx를 치환을 하는 거야. 합성돼 있는. 예를 들어 gx라는 놈의 식기를 t로 치환을 해버리면 됐니? 여기서부터 갑시다. 그럼 얘를 치환하는 순간 그럼 y는 뭘로? ft라고 바뀌게 되겠지. 됐어? 그럼 이제 봐. 원래 여기서 변수 누구야?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에도 x지. 그럼 x가 변하면 됐냐 안 됐냐? 변수가 x거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누가 변해? t가 변해. 그럼 t의 변화량이 나올 거 아니야. 델타 t.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여기선 변수가 누구야? 치환하는 순간 t지. t가 변하면 누가 나와? 그렇지. y가 변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여기서 우린 뭐 하겠다고? 시작을 하겠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원래식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미분 계수 표현이 y'이긴 한데 그 y'의 기초 개념은 이것을 쓰든 이거 쓰든 이거 쓰든 이거 쓰든 다 똑같고 이때 미적분해서 쓰겠다는 건 이 표현을 가는 건 얘네 둘에서 가는 거고 이 표현을 써서 우리는 증명을 하겠다는 게 표현인 거야. 표현이 갔니? 그럼 이 표현을 써서 간다는 건 여기서 x가 변함에 따라 결국에 누가 변해?
y가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y는 F합성 gx에서 우리가 찾는 변화량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찾아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래야지 이게 이 변화량을 누구에 가깝게 줄이게 되면 x 변화량을 0에 가깝게 줄이게 되면 dx, dy, y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랬는데 얘가 합성돼 있기 때문에 합성을 해놓고 보니까 x가 변하게 되면 무슨 변화량이? t가 변화량이 생길 거거든. 그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는 건 x 변화량분의 t의 변화량. 그것도 미분계수죠? 맞아 틀려? 요 놈의 식기와 곱해주면 됩니다. t가 변하니까 무슨 뭐가 변하기 때문에 y가 변하니까 델타 t분의 누구를 델타 y를 뭐해도 곱해도 상관없지요? 여기까지 잘 이해 안 가신 분?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델타 x를 얼마에 가깝게 줄이는 거야 우리가 미분계수 가려면 0에 가깝게 줄여. 그렇다면 당연히 델타 t도 얼마에 가깝게 줄어? 0에 가깝게 줄 거거든. 그럼 델타 t가 제로에 가깝게 줄니까 당연히 델타 y도 얼마에 가깝게? 0에 가깝게 줄겠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요 식의 좌우 양면에 델타 x를 제로에 가깝게 줄여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표현하게 되는 건 리미트 델타 x가 제로에 가깝게 줄 때 델타 x분의 델타 t로 표현이 될 것이고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하니까 여기서 델타 t가 제로로 당연히 갈 거고 델타 t분의 델타 y를 뭐했다? 곱했다라고 봐도 될 거거든. 어차피 애들은 극소량이니까. 표현이 갔냐 갔냐? 그럼 요놈의 식기가 뭐라고 표현되니? 얘를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고? 시작! d 이 극태양 안 쓰겠다고. d x d의 그렇지. 물론 지금은 해도 된다니까 대학 가서만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그때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됐니? 다음 요놈의 식기는 그럼 뭐해?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 d x d의 그렇지. 단순한 거야. 다음 곱하기 d t의 dt d의 y 둘을 모아주면 곱하면 되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에서 봅니다. 얘가 결국에 요놈 y 프라임이죠.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의 식기는 누구를 미분하라는 얘기야? t를 x로 미분하니까 요 새끼야. 맞아 틀려? t 프라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t를 x로 미분하니까 요 새끼가 t 프라임. 됐어 안 됐어? 얘는 무슨 프라임? y 프라임. 요 식에서.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요놈에서 t 프라임이라는 건 뭐라고 표현되니? g 프라임 x랑 같은 거지? 곱하기 요놈에서 y 프라임이니까 뭐랑 똑같아? f 프라임 t랑 같은 거야. 됐냐 안 됐냐? 근데 t라는 놈의 식기는 기본적으로 원식의 변수는 아니었거든. 알아보기 쉽게 우리가 치환한 놈이지. 그럼 원래 치환한 식 다시 뭐 해줘야 돼? 돌려서 너 갖다 박아줘야 될 거 아니야. t를 뭐라고 치환해야 돼? gx. 그러니까 f 프라임 gx에다가 곱하기 뭐를 g 프라임 x를 하는 게 이게 y 프라임인 즉 누구? dx d의 y가 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원리는 요건데 중요한 건 이 원리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합성함수 미분을 하냐 못하냐야. 이 합성함수 미분이 안 되면 끝. 정말 계산 아무것도 안 돼. 표현이 갔니? 합성함수 미분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를 굳이 해준 이유는 나중에 쪽팔리지만 마시라고. 이해가니? 적어도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해는 하셔야 되니까. 이해가서 이게 이해가 가셔야 이 부분이 이런 dx, dy, y라는 걸 아셔야 이 표현도 있단 말이야. 요게 y를 두 번 미분한 거. 그럼 왜 얘는 이렇게 돼요? 웃기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야 의미가. dx, dy, y를 x로 한 번 더 미분해라. 그럼 표현이 이렇게 돌아오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됐지요? 어쨌든. 그래서 요런 필기 하시고 그 다음 실제로 미분하는 분만 계속 연습을 하겠습니다. 얘는. 자, 제일 왼쪽 시입니다.
자, 되셨으면 다시 보시요. 자, 갑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읽어, 시작. 누구는? 그렇지. 그냥 거기서부터 읽으셔야지. 시작. 그럼 요 놈의 시계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안에 게 합성돼 있지. 원리는 이건 거야. 합성함수를 미분하면 바깥에 있는 걸 먼저 뭐하고 미분하고 안에 건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그 다음에 반드시 곱해줘야 돼. 누구 미분한 걸? 안에 거 미분한 거.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 놈의 식기 시작. y 프라임은 f 프라임 x제곱에 곱하기. 그렇지. 됐니? 단 이때 하실 때 보통 가끔 보면 바로 암산 때리는 사람들 있거든. 하지마. 식 복잡해지는 순간 다 틀린다. 암산하지 말고 일단 싹 다 쓰고 그 다음에 정리하셔. 그 밑에 줄에다. 이해갔니? 암산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암산하다 망가집니다. 하지 말라고. 알았어 몰랐어? 그거 빨리 봐. 너 기본기는 익혀야 될 거 아니야. 너 걸음마는 떼야지. 아무리 공부 안 해도. 다음 시작. y 프라임은 다음 마이너스 x 곱하기. 그렇지. 됐지요? 그럼 너 밑에 거 시작. 프라임 y는 y 프라임은 f 프라임 x제곱 마이너스 3x 곱하기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 그렇지. 다음 한 번 더 갑니다. 이놈의 새끼는 너. y 프라임은 y는 3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2. 다음 이 새끼는 너. 너. y 프라임은 f 프라임 사인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 바로 여기서 맞아야 되는 거야. 상하도 다음 시간 안 해오기만 해가지고 씨. 곱하기 다음. 코사인 x 플러스 2x 바로 됐지요? 네. 됐냐 안 됐냐? 요게 일단 기본 틀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미분하면 됐어? 누가 합성되어 있는지를 자꾸 신경 쓰셔야 돼. 시작.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에 다음 됐니? 가로 꼭 쳐놔해. 가로 안 치면은 나중에 하루 때문에 계산 또 다 틀린다. 됐니? 자, 그 다음 다 읽었죠? 식잘 읽으시고요. 합성 상태 확인하시고요. 됐냐? 자, 갑니다. 시작. 코사인 시컨트 x가 아니죠? 곱하기. 그렇지. 됐냐 안 되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쓰니까 겁나 많아 보이는데 얘를 중간에 가장 중요한 건 중간에 암산 때리면 안 된다니까. 아 쉬우니까 암산할게요. 아 한두 개 누가 못하나. 식 복잡한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갔니? 그러니까 곱미분 동일하게 적용되고 곱미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전부 다 동일하게 얘를 계속해서 할 줄 아셔야 된다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합성함수 미분은 얘를 못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미분 쪽은. 얘가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정답!
4개 변수라고. 4개 변수. 4개 변수 처음 들어봐?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다 거기서부터 해야겠네. 자, 되셨으면 다음 매개변수 미분법. 요 매개변수 미분법이라는 거는 뭐 일단 매개변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모르시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왜 얘를 배우는 거냐면 나중에 속도가 속도 쪽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순간 변화율 다룰 때. 근데 우리가 2학년 때 썼던 속도가 속도는 수직선상에서의 운동만을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미적분에서는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다뤄.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운동 방향은 두 가지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여. 끝. 근데 좌표평면에서 움직이면 오른쪽 왼쪽만 움직여? 아니, 위아래도 움직이잖아. 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개변수 미분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매개변수라는 건 매개체라는 말은 아니 매개체 또는 연결체. 뭐 이게 조금 더 니들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 연결체. 즉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어떤 함수 y는 우리가 보통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얘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돼.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근데 이놈의 새끼를 중간에 매개하는 연결해주는 중개상 같은 역할로 x라는 놈의 새끼와 y라는 놈의 새끼를 예를 들어 x가 t-1이고 y가 t 플러스 2라면 이때 문자 t를 삭제하면 이 식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지. 되냐 안 되냐? t 대신에 뭐 갖다 대면 x 플 안 만들어지네? x는 t는 x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에이 그럼 마음에 안 들잖아.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돼. 됐죠? 이 식에서 x하고 y가 둘 다 문자 뭘로 표현돼 있어? t로 표현돼 있지. t로 표현돼 있으니까 이 식을 거꾸로 만들어내려면 t는 누구를? x 플러스 2에서 그대로 갖다 넣어버리면 여놈의 식기가 이 식이 만들어지잖아. 이해갔니? 즉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데 이때 문자 누구를 둘 다 동일하게 갖고 있니? t 갖고 있지. 쟤를 매개체 연결해주는 거, x하고 y를 연결해주는 관계, 그 변수, 그래서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근데 저 매개변수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 거야 원래. 근데 굳이 t를 쓰는 이유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때문에 그래. 타임. 이해갔어? 왜? 우린 나중에 그걸 쓸 거니까. 운동을 가지고 여기서. 됐지요? 그래서 x라는 놈의 식기가 어떤 하나의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또는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고 마찬가지로 y도 누구의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돼 있을 때 얘를 우리 뭐해서 미분을 해서 찾자고. 되냐 안 되냐? 그럼 여기에서는 무슨 변화량과 무슨 변화량이 나올 거냐면 t 변화량에 따라서 누구 변화량이 바뀌어? x 변화량이 바뀌겠지. 그럼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은 델타 t분의 뭐가? 델타 x가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은 델타 t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이 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원래 원하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의 함수는 t 매개체로 쓰지 않거든. 매개변수 안 쓰거든.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에서 x하고 y 사이 관계에서 바로 보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x하고 y 사이의 관계에서 본다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이 평균 변화를 찾고 싶은 거라고. 그럼 이 평균 변화를 찾고 싶은데 얘하고 얘가 존재하니까 이 꼴을 만들려면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x 분의 델타 t분의 델타 y 즉 요 변화율을 이 변화량으로 뭐 해버리냐? 나눠버리면 만들어지겠지요.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이때 델타 t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델타 x와 델타 y도 얼마에 가까워질 테니까 0에 가까워질 테니까 리미트 좌변에다 리미트 씌워서 델타 x가 제로로 가 즉 델타 x분의 델타 y 됐어 안 됐어? 이거 너무 쉽기는 리미트 델타 t가 제로로 가 델타 t분의 델타 x 리미트
델타 t가 제로로가 델타 t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미분계수 얘를 미분계수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된다고? dx d의 그렇지. 됐니? 요놈의 식기는 요놈 미분계수 바꾸면 d d의 x 분의 다음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이때는 웃긴 게 뭐냐면 x하고 y에 대한 미분계수를 찾는데 얘네들이 t로 미분한 식이고 t로 미분한 식이니까 여기 식이 다 t로 표현돼. 이해 갔어 안 갔어? 요 식이 x하고 y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보통 누구로 미분, y를 누구로 미분하니까 t로, x를 뭐로 미분하니까 t로 미분하니까 이 식은 누구로 표현될 거라고 t로 표현되는 게 당연한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왜 굳이 이렇게 해요? 얘기했잖아. 지금 속도가 속도 때문에 그렇다고. 됐지요? 그래서 얘를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x라는 놈의 식기가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고 y라는 놈의 식의 코사인 3t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됐니? 이때 얘네들에 대한 미분계수 dx, d의 y를 찾으면 됐냐 안 됐냐? 얘는 누구의? dt, d의 x는 dt, d의 y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럼 dt, dx는 얘를 문자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뭐 해라? 미분해라. 그럼 dt, dx는 시작 6t 마이너스 그렇지. 그냥 t로 미분해라 의미만 정확하게 읽어내시면 된다니까. 다음 요놈의 식기는 dt d의 y 표현하면 시작 마이너스 사인 3t 마이너스 4 곱하기 그렇지. 구한 거 그대로 갖다 때려 박아라. 됐죠? 이때 이 3은 각 아닙니다. 됐냐 안 됐냐? 그건 항상 구분하시고요. 됐나요? 오케이.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가 아니라 니들은 쉬면 안 되지? 난 쉬어도 되니까. 자, 부르는 거 체크합시다. 부르는 거 체크합시다. 자, 58페이지. 58페이지. 자, 부르는 거 체크할게요. 1번, 7번, 다음 13번, 17번, 19번. 넘기셔가지고 음함수는 일단 한번 띄시고 60페이지 1번, 7번, 10번, 12번 여기까지. 다음 넘기셔서 61페이지 3번, 6번, 7번, 11번, 14번, 16번 넘기시고요. 62페이지 다음 19번, 22번 22번 일단 제외. 22번은 일단 빼고 24번 다음 30번 31번 여기까지 됐죠? 요거 풀고 뒤에 있는 거 답까지 맞춰보셔야 됩니다. 이해가서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면 아마 충분할 거야. 중요한 건 잘 들어. 계산식 다 안 써도 돼. 여기처럼 계산식 다 안 하고 미분 딱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답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계산식이 지금 계산식은 어차피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곱미분 같은 경우도 다 전개 안 하셔도 됩니다. 맞춰놓고 그냥 확인만 하고 바로 끝내세요. 됐지요? 그러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필기하시고 그거 체크하는 거 먼저 푸시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 숙제를 녹화하고 자, 프린트 먼저 우리 쭉
합성미분 말고 합성함수 미분법 58페이지에 실수 없으시면 넘기죠. 19번 19번 이거 너무 쉽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x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얘는 분수 표현되어 있으니까 무슨 미분법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목세미분법. 자, 첫 번째 목세미분법을 그대로 이용하게 된다면, 목미분을 이용하면 여너무 쉽게는 y 프라임은 일단 분모 뭐 하셔야 되고, 제곱하니까 전체 몇 제곱으로 바뀌고, 오케이, 바뀌고요. 다음에 이제부터 분자인데 순서 맞추라 그랬습니다. 자, 누구부터 먼저 미분? 분자 미분하면 얼마? 1 곱하기 그 다음 분모 그대로 불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뭐 제곱 쓰시면 되고, 다음 연결은? 오케이, 다음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 x 곱하기 그 다음이 이제 여기서 무슨 미분이? 합성 미분 들어가야 되지? 자, 분모 미분하면 시작!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몇 승? 1승 만들어 넣고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 다음 곱하기 얼마? dx 마이너스 1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이 목세 미분을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 지수가 음의 정수도 미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 식을 y는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몇 제곱으로 고치고, 그렇지, 이러고 곱미분해도 돼. 예, 갔냐 안 갔냐? 상관없다니까.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미분법이 전부 다 끝나게 되면 실수 미분까지 다 할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건 나중도 되고, 어쨌든 이래도 된다고. 그러니까 편한 거 쓰시라는 거야. 틀리지만 마. 그럼 연호 곱미분하면 y 프라임은 시작 뭐 곱하기? 1 곱하기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승 다음 어이쿠요 마이너스 2승 쏘리 플러스 다음 x 곱하기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x. 그렇지. 됐어 안 됐어? 편한 거 써. 이해갔니? 편한 거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오케이.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서 60페이지에 내기변수 60페이지 질문 12번 dtdx는 시작. dtdx는 불러 3t제곱. 아, 계산했니 너? 일단 불러라고 거기서 바로 계산 안 된다니까? 1 더하기 t의 3승 더 분의 3t. 그건 x고 dtdx. 저 처음부터 잘못 그래요. 그럼 다시 풀어보고 막히면 다시 개별 질문해. 오케이. 다음 없으시면 61쪽 61쪽 없고요. 없으시면 62쪽 16번 10 16번 4x를 세개곱한 걸로 뭐 풀면 돼요. 그렇죠. 코사인 세제곱 4x.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코사인 4x 세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누구를 몇 번? 땡. 누구를 몇 번? x를 몇 번? 3번. 만약에 4x 3번이라면 코사인 4x의 세제곱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이해갔니? 코사인 세제곱 4x 얘는 코사인 4x를 몇 번?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이게 가로를 그러니까 항상 신경 쓰셔야 된다고. 가로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가로라는 수식교는 정말 편한 거거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됐니? 제가 빼먹지 마시고. 오케이. 없으시면 넘기셔서 62쪽 몇 번? 30번 읽어봐. 시작.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오케이. 그러면
30번에 y 플라임 찾으면 요 놈의 식기는 처음에 사인 제곱 x 미분해야 되지? 시작! 아이쿠야 너씨 너 이거 할 때 했을 텐데 사인 제곱 x는 누구를 몇 번? 사인 x를 2번. 사인 x의 뭐와 똑같아? 완전 제곱과 똑같은 거야. 미분하면 시작. 에헤이 뭐 돼 있다? 에헤이 합성돼 있다. 합성돼 있다. y는 x제곱과 y는 사인 x가 뭐 돼 있다고? 합성돼 있다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잘 안 가? 잘 안 갔어? 와 역시. 다시 기초로 돌아가려면 사인 제곱 x는 누구를 몇 번? 사인 x를. 얘랑 같아 달라? 이거랑 달라? 너 2학년 때 공부 안 했네. 다시 사인 x제곱과 사인 제곱 x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다른 식이야. 얘는 누구를 몇 번? x를 2번 뭐 한 거야? 곱한 거야. 각이 뭐니? x제곱이야. 얘는 누구를 몇 번? 그렇지. 사인 x 2번 곱하면 얘하고 같아달라. 같은 식이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곱하기 2번 돼 있으니까 무슨 미분할 수 있어? 곱하기 2번 돼 있잖아. 너 2학년 때 배웠잖아. 무슨 미분? 뭐 해줘야 돼? 3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4. 2학년 때 이거 미분 배웠어 안 배웠어? 무슨 미분 해야 돼? 곱미분 해 그러면.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런데 그냥 곱미분을 하면 시간 오래 걸리거든. 그럼 3제곱, 4제곱, 5제곱 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2학년 때 2x 플러스 1의 예를 들어서 5승을 미분한다라고 하면 요 놈의 식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5번 곱해져 있다 받아들이면 어느 세월에 5번 다 할 거야.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 한 번씩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받아들이라고? 두 함수가 뭐 돼 있다고? 두 함수가 합성돼 있다. fx는 x 5승하고 gx라는 건 2x 플러스 1이라는 게 뭐 돼 있는? 합성돼 있는 함수라고 얘는.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거 합성함수 미분을 바로 가는 연습하시라 해야 된다니까.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을 계속 내가 까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연합을 시키면 사인 제곱 x니까 이거 미분하면 먼저 뭐 미분해야 돼? 바깥에 있는 것부터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미분하면 시작? 2 곱하기 사인 x의 몇 승? 1승. 1승이니까 그건 안 써도 되겠지. 근데 누가 합성돼 있어? 그렇지. 사인에스 합성돼 있다고. 그럼 합성돼 있는 놈을 뭐 한 걸? 미분한 걸 반드시 뭐 해라? 곱해라. 그게 합성함수 미분이었잖아. 그럼 곱하기 뭐? 그렇지. 이거겠지. 됐냐 안 됐냐? 됐냐 했니? 뭐 이게 안 됐으면 앞에 나와 있는 걔도 안 됐을 텐데? 저기 16번도? 16번도 그거잖아. 세제곱이잖아. 됐어? 됐니?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4x를 몇 번 곱한 거야? 3번 곱한 거니까 코사인 4x의 전체 세제곱과 똑같은 식이야. 됐니? 오케이. 자, 다음은 더 없지요? 네. 없니? 오케이. 다음 노트 피시고요. 자,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필요로 하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세요. 여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은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얘는 조금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무슨 미분까지 했니? 네. 매개변수가 3번이었지. 네.
이 새끼는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니까 미안하지만 이건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분의 활용식에서 많이 나와요. 미분 활용식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뭐 이체도형의 부피가 3분의 1 파이 r제곱 h라고 표현을 했을 때 부피의 순간 변화율 구하여라. 기억나지요? 됐어 안 됐어? 이런 거 표현 때문에 이것 좀 연습을 하셔야 돼. 물론 2학년 때로 하려면 무조건 r과 h를 t에 대한 식으로 무조건 바꿔가지고 한 문자로 표현해 라는 게 2학년 때 내용인데 그 내용을 미적분에서 쓰셔도 되고 그러려면 대신에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이 자체에서 바로 미분하는 연습을 조금 하시려면 얘가 조금 머리에 들어와야 돼. 됐니? 그래서 먼저 개념을 세우셔야 될 건 음함수라는 개념을 먼저 잠깐 세우시는데 실제 이건 교과 과정에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함수긴 함수인데 함수는 또 아니야. 정확하겐 함수가 아닌데 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걸 우린 음함수라고 해요. 표현 이해갔니? 좀 웃기죠? 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함수가 아닌 거. 이미 여러분들은 1학년 때 배웠어요. 원래 함수가 되려면 x 몇 개당, 한 개당, y 몇 개가, 한 개가 반드시 대응하는 관계가 돼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함수 첫 정의가 여기서 시작을 해. 대응표에서. 맞아 틀려? x 두 놈이 하나한테 쏘는 건 상관 있어 없어? 없는데 x 한 놈이 y 두 놈한테 쏘는 건 우리는 함수라고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맞아 틀려? 이거 함수 정의 안 들어가거든. 이해갔니?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1학년 때 배우는 식 중에 가장 단편적으로 원방. 이거 함수라고 해야 돼. 안 해. 맞아 틀려? 왜? x 몇 개에 한 개에 y가 몇 개 대응해 봐. 두 개 대응해.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음함수야. 혹시 기하 배운 사람 있니? 아무도 안 배웠어? 여기는 기하? 오케이,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런 놈이 음함수인데 근데 좀 더 얘를 펼쳐보면 음함수라는 건 여러 개의 함수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왜 여러 개의 함수가 겹쳐져 있냐면 이 원도 파인 위에 반원 요 쪼가리만 딱 놓고 보면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맞아 틀려? 다음 밑에 있는 쪼가리 요 반 쪼가리만 또 딱 놓고 보면 이 새끼도 함수야 아니야? 함수지.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는 순간 함수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런 게 음함수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즉 여러 개의 함수가 합쳐진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원 같은 놈이 얘가 음함수인데 실제로 이 음함수는 표현을 할 때 함수가 아니니까 항상 식을 표현할 때는 x와 y를 한쪽으로 몰아서 가는 게 기본입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학사에서는 표준형과 일반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1학년 때 이거 배우죠.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배우거든. 근데 원래는 없어. 고교 과정상에서만 그렇게 다루는 거야. 왜? 둘은 같은 식이거든. 그잖아. 근데 음함수는 한쪽으로 항상 뭐하는 모든 꼴로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양함수꼴, 음함수의 반대. 순수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 x 하나당 y 하나 대항하는 거. y는 fx로 표현되는 꼴. 됐어 안 됐어? 걔를 어디로 몰아서? 한쪽으로 몰아. 이렇게 표현되는 꼴. 표현 이해가 쌓여서 이건 음함수 꼴. 이렇게 정리하는 것뿐인 거야. 표현 이해가니? 표현적으로는 요거의 차이인데 그래서 원래 함수는 는 제로로 표현되는 꼴이면 음함수 형태인데 얘는 함수긴 하니까 그냥 양함수에서 x, y 대 1차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얘가 왜 음함수가 안 되냐면 잘 보시면 표현에서
y에 뭐 들어가 있어? 그렇지. x 하나 넣으면 y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이런 게 음함수야. y의 1승이 아닌 y의 2승, 3승, 2분의 3승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싸그리 다 음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기하를 배우면 2차 곡선이라는 건 제일 처음에 배우거든. 쌍곡선, 포물선, 타원 이런 놈들을 배운단 말이야. 걔들은 전부 다 함수라고 안 해. 2차 곡선이라고 말을 붙이거든. 함수가 아니니까. 이해갔니? 걔들은 다 어쨌든 그래서 음함수꼴은 이런 식이고 그럼 얘네들을 왜 미분을 하느냐? 아까 얘기한 그런 넓이 부피를 표현하기 위해서가 일단 가장 기초 표현이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네들을 미분하는 방식은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받아들이신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아 그냥 이런 게 음함수야. 요 정도까지만 그냥 알아두셔도 되고 그것도 몰라셔도 돼. 어차피 얘네들 금방 까먹으니까. 더 중요한 건 사인 코사인 그거 미분하는 게 그런 게 더 중요하다. 탄젠트 시컨트 이런 게. 됐니? 다음 그 다음에 얘는 받아들이시는데 어떻게 미분을 받아들이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을 얘를 만약에 우리가 미분을 하면 됐니? 이 형태로 보면 얘 자체는 결국에 뭐가 되냐면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 근데 변수가 누구야? 변수가 누구니? x하고 y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여기 음함수 표현에선 이 표현밖에 안 나와. y 프라임, x 프라임을 거의 잘 쓰지 않아. 쓰면 안 돼. 왜? x에 따라 원래는 y가 변하는 식을 나타내야 되는데 y가 몇 개 나오니까 2개 나오니까 y도 변한단 말이야. 이해 갔어 안 갔어? 즉 고교 과정에선 함수의 가장 기본은 단변수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변수가 몇 개짜리? 2개짜리 다변수 함수인 거야 이게. 그런데 요놈의 식기를 그냥 이렇게 dx분의 dy라고 읽어버리면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 표현이 의미하는 건 아까 적어줬잖아. 누구를? y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뭐 한다? 미분한다. 왜? y도 변수기 때문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 이 식은 변수가 현 상황에서 그냥 순수하게만 놓고 보면 x가 변수인지 y가 변수인지 몰라. 둘 다 변수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이렇게 여기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아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어. 그럼 이 식을 미분을 했을 때 우리는 변수를 누구로 보고 미분을 했다? 그렇지. x로 보고 미분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만약에 이 식에서 이 표현이 나와. 그러면 누구를 변수로 보고 미분했다는 거야? 그렇지. 예,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미분이라든가 그런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표현이 그냥 여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대로 인지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표현이 이해갔죠? 그럼 요 새끼를 이제 우리가 미분하는 걸 배울 텐데 그냥은 조금 힘드시니까 얘를 정말 기초적으로 접근하는 것만 먼저 보시면 아니 어쨌든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변수는 누구로 가자? x로 가자 이거야. 그럼 여기에서 그냥 생각 자체를 y라는 게 원래 fx라고 표현을 하고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처음에 시작이야. 그럼 y를 fx로 받아들이면 x제곱 더하기 fx의 완전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이때 r은 당연히 뭐 취급이야? 상수 취급이겠지. 표현이 해갔니? 그럼 요놈의 식을 미분을 해. 그럼 당연히 누구로 미분하는 게 되겠니? x로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미분 갑니다. 시작. 2x 플러스 2 곱하기 fx 곱하기 f 프라임. 그렇지. 됐냐 안 됐냐? 합성함수 계속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는 얼마? 0.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는 다 됐나요? 이렇게 우리는 미분이 될 거거든. 표현이 해봤니? 근데 요 놈의 식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당연히 알아. 그 놈의 식기를 조금 더 저기 생각이 요 놈이 우린 바꾼 거니까 바꾸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면 얘가 y야. 맞아 틀려. 그럼 얘는 누구 미분한 거야? y 미분한 거니까 단순하게 누구야? y 프라임인 거지. 이거랑 같은 표현이 누구야? dx d의 y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주어진 식을 바꾸게 되면 얘는 결국에 2x 플러스 2y 곱하기 dx d의 y에 하면
0이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그 얘기 뭔 소리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바로 갑니다. 요 식에서 dx, dy를 찾아라 라고 하면 됐니? 요 주어진 식을 누구로 미분을 하는데 x로 미분을 해. 됐어 안 됐어? x로 미분을 하라는 건 당연히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미분을 x는 그냥 가시면 되겠죠. 미분하면 뭐? 2x. 여기까지는 됐어 안 됐어? 됐니? 더하기 얘도 변수긴 하니까 미분은 해야 돼. 맞아 틀려? 그럼 y제곱 미분하면 뭐가 나오게 되겠냐? y제곱 그냥 미분해? 뭐 나와? 2y.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근데 여기 미분하는 순간 문제점이 생겨. 누구로 미분했니? 확신해? 이 식만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앞에서 x를 미분하자고 얘기했거든. 딱 주고 야 이거 그럼 누구로 미분한 거야? 라는 순간 문제가 생겨. x로 미분한 건지 y로 미분한 건지 알아 몰라? 그렇지 몰라. 그러니까 갖다 붙여야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라고? 갖다 붙이라고. 여기 지금 y를 미분했는데 얘는 y 변수를 y라고 보고 미분한 게 아니야. 변수 누구로 보고 미분했어? 그 결과를 갖다 여기다 붙이시는 거예요. 곱하기. 그럼 곱하기 뭐가 붙어? x로 미분한 놈이니까 얘는 dx, dy를 갖다 붙여. 됐냐 안 됐냐? 다음 는 하면 얼마? 0 나오겠지. 동일한 식이라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요 놈을 쉽게 해서 정리하면 dx, dy는 2x 넘어가죠? 마이너스 2x 곱해져 있는 거니까 당연히 곱해져 있는 거였으니까 맞아 틀려? 누구도 넘어가면 돼? 2y도 넘어가면 되겠지. 그럼 뭐분해? 마이너스 뭐분해? y분의 x. 이게 결과의 끝이야. 표현 이해 갔니?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요. 요놈에서 dx, dy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됐니? 요 새끼는 함수라 그냥 함수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형태 보고 바로 판단해야 될 건 y에 몇 승 들어오는 순간 또는 y에 몇 승 2분의 3승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끝인 거야. 아, 이 새끼는 뭐다? 음함수다.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됐어? 이렇게 오면 얘는 그냥 뭐야? 양함수야. 왜 y를 묶어서 정리하면 끝인 거거든.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요놈이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순간에는 얘는 무슨 함수? 음함수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식의 변수하는 누구하고 누가 되는 거야? x하고 y인 거야. 근데 우리는 누구로 보고 미분하자는 게 고등학교의 목표니까 x로 보고 미분을 하는 거니까 일단 미분을 때립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얘는 무슨 미분? 그렇지. 자, 공미분 그럼 누구 먼저 미분해야 되고? x 4승 미분해. 시작. 4x 3승 곱하기 y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 x 4승 두고 누구 미분하는데? y를 미분을 해. 그럼 얼만데? y 미분하면 얼만데? 1. 됐어 안 됐어? 근데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1로 끝내놓으면 말이 안 된다고. 왜? 우리는 상관없지만 남이 딱 봤을 때 이거 x 미분인지 y 미분인지 알아볼라? 모르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하고 흔적 붙이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누구 미분한 거다? y를 x로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뭘 붙여? dx, dy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더하기. 여기 첫 번째 앞에 곱한 거고요. 다음 y 3승 미분하면 이제 또 가야겠죠? 뭐? 3 y 제곱으로 또 끝내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여기 뭐 붙이라고? 곱하기 dx. 그렇지. 되냐 안 되냐? 다음 마이너스 얼마? 4는 얼마? 0. 그럼 dx, dy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 곱한 거 이 새끼만 찾아주면 되잖아. 그럼 얘를 뭐 해주면 돼? 묶으셔야겠지.
dx dy를 묻게 된다면 앞부분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x 4승 플러스 3y 제곱 나올 거고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x 3승 y 나오게 되겠죠. 됐니? 그래서 그냥 정리하시면 끝인 거예요. x 4승 플러스 3y 제곱분의 플러스 4도 어? 플러스 4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4? 어떤 플러스 4? 마이너스 4 넘어가. 아, 3y 제곱, 까먹었다. 마이너스 4x 3승, y 플러스 4. 이렇게 정리만. 표현 이해갔니? 변수 상관없이 이놈의 자체가 그냥 미분 계수인데, 실제 원리는 우리가 원하는 양함수꼴로 원래 따진다면 y 대신에 fx를 넣어서 얘를 미분하면 f'x가 반드시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y'이면서 dx dy를 곱하는 역할이 되는 거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어? 그래서 요놈을 그대로 우리는 dx dy를 갖다 붙인다는 신경만 쓰시면 돼. 누구 미분할 때? y 미분할 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니? 됐냐 안 됐냐? 됐냐? 자, 그래서 만약에 요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자,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됐어? 얘에서 봅시다. dt d의 r을 찾고 싶다. 아이고 그냥 dt d의 r 하면 안 되겠구만. dr d v를 찾고 싶다. 즉 부피의 순간 변화. 이건 부피 순간 변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어쨌든 dr dv를 찾고 싶다. 됐어 안 됐어? 그럼 자 식을 읽으면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제곱 곱하기 h지. 일단 누가 상수니? 정확하게 3분의 1 또 파이. 여기까지가 상수야. r은 반지름, h는 뭐? 높이. 그럼 h도 변수일 거거든. 됐어 안 됐어? 그거에 따라서 부피가 갈리는 거잖아. 얘네들은 완벽한 상수인 거고. 됐냐 안 됐냐? 됐니? 근데 dr dv를 찾으래. 그럼 이 식을 문자 뭐에 대해서? r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야? 그렇지, 미분하라는 거야. 됐니? 그럼 좌변도 당연히 미분해야 되겠지. v 미분해. 그럼 얼마? 그럼 v 프라임 아니라고? 미분해. 그냥 음함수가 함수가 그냥 미분해. 얼마? 1. 하지만 얘는 v 미분한 거지. 뭐에 대해서? r에 대해서 갖다 붙여야 돼. 시작. dr d에 v를 갖다 붙이면서 정확한 연결은 곱하기입니다.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여러분 그 다음 3분의 1 파이 상수 공통이지요? 뒤에 있는 건 반지름과 높이니까 얘네들도 변수야. 그럼 무슨 미분 들어가야 돼? 그렇지, 곱미분 들어갑니다. 자, 처음 거 미분하면 시작. 2r 곱하기 h. 여기는 문제 없지. 다음 더하기. 그 다음에 r제곱 곱하기. 다음 미분하면 얼마? 1 쓰고 그 다음에 뭐 붙여야 돼? dr dx. 그렇지. 됐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요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이게 음함수 미분, 즉 나중에 대학교 때 배운 탐미분의 가장 기초 개념이에요.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쌤 왜 이거 이렇게 써요? 나중에 역함수 미분 증명 과정상에서 이걸 좀 많이 다뤄. 그러니까 이걸 보긴 하는데 실제로 요놈의 식기는 기하 쪽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는 조금 쓰이지 그 외엔 잘 쓰이진 않거든. 물론 그때 가서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리긴 할 텐데 알고 가시면 얘는 편한 거라고. 표현 이해갔니? 그때 계산식을 뻘짓을 안 해도 되긴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 한번 봅시다. 프린트의 59페이지. 자, 일부러 빼놨어요. 요놈의 식기. 자, 59페이지. 자, 한번 보지요. 2번. x 3승 더하기 2y 3승은 얼마? 1. 됐어 안 됐어? 이런 그냥 식이 있는 거야. 우리 이게 물론 얘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함수긴 해. 근데 이런 함수 우리 배우진 않거든.
근데 미분을 하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dx, dx. y 찾으라 그랬지. 그럼 일단 얘를 뭐 하라고? 미분하라고. 문자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자, 갑니다. 미분하면 시작. 3x제곱 플러스 그 다음 일단 뭐부터? 미분부터 하라고. 그럼 얼마? 6 y 제곱 하고 거기서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곱하기 뭐? dx 뒤에 y 붙이고 됐니? 는 하면 얼마? 그렇지. 그럼 이때 누구 구하래? dx 뒤에 y 찾으라며. 그럼 이 형식으로 끝내는 거야. 정리합니다. 시작. dx 뒤에 y는 시작. 2y 제곱분의 마이너스 x 제곱 됐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게 끝이라는 거야. 잘 이해 안 가신 분? 잘 이해 안 가신 분? 없니? 자, 그러면 부르는 거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10번 하고요. 18번이요. 10번하고 18번. 아, 10번, 17번, 18번. 3개 하겠습니다. 10번, 17번, 18번. 다 뒤에 하시고 뒤에 있는 거 확인하신 분은 답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풀이 과정은 뒤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확인하신 분은 필기 하지 마시고 이거 찍고 갑시다. 찍고 집에 가서 필기해 오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숙제는 63쪽까지 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업 없고요. 그 다음 주 3월 8일 날 수업 있습니다. 63쪽까지 지상수 미분법 여기도 합성이랑 곱미분 다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 하나씩 하시면서 하시고 특히 삼각함수 아직 다 못 외운 사람들 다음 시간에 다시 확인한다. 외워와라. 다음 주에 몇 시로? 어? 다음 주에 몇 시로? 3월 1일 3월 1일 3월 1일이 뭐야? 3일절이잖아. 야, 나라에서 쉬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겠니? 3월 1일인지 몰랐어. 체크 답 확인하시고 저거 다 찍고 집에 가셔서 필기하실 분 알아서 그 부분은 하시고